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출근길이나 회의실에서 속으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 우리 팀장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할까? 저렇게 답답하고 실무 감각도 떨어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거지? 하고요. 운이 기가 막히게 좋았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내 정치의 달인인가? 이런 생각 말입니다. 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치게 되는 정말 숨막히는 벽이죠. 여러분, 이 현상의 본질을 아주 깊고 그리고 차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고통받게 하는 그 무능한 상사를 단순히 개인적인 운이나 사내 정치의 결과물로 치부해버리면 문제의 핵심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아, 단순히 운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조직 인사 데이터를 전수조사해 보니 여러분을 미치게 만드는 그 무능한 팀장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서를 전적으로 먹여 살리던 소위 말하는 전설의 에이스이자 최고 실무자였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와, 부서를 먹여 살리던 에이스가 지금의 그 답답한 팀장이라고요?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도대체 왜 일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하던 에이스가 승진해서 팀장이 되자마자 조직을 망치는 무능한 상사로 전락하게 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수직적 승진 시스템이 낳은 비극적인 굴레를 철저히 파헤치고 이 무시무시한 승진의 역설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낼 실전 생존법을 아주 상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네, 매우 중대한 미션이죠. 여러분, 조직에서 매니저, 즉 직속 상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본 결과 팀의 성과와 직원들의 몰입도를 결정짓는 요인의 무려 70%가 직속 상사의 역량에 달려 있었습니다. 70%나요. 와, 조직의 생존과 직원의 행복이 전적으로 매니저에게 달려 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가장 잘못된 시스템을 통해 이 중요한 매니저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직접 21,400여 개 기업 5만 3천 명의 영업직 데이터를 전수조사해보면서 정말 충격적인 패턴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실적이 동료보다 2배 높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에이스 사원은 관리자로 승진할 확률이 14%나 더 높았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보상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일을 잘했으니 승진을 시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훌륭한 에이스가 팀장으로 승진해서 팀을 맡았을 때 해당 팀의 전체 매출은 오히려 평균 7.5%나 하락했습니다.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을 리더로 앉혔는데 팀 전체의 퍼포먼스는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7.5%의 매출 하락이 시사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셔야 합니다. 상사의 무능함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지능이나 인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철저한 시스템의 오류죠. 조직 행동론에서는 이를 기능적 단절이라고 부릅니다. 기능적 단절이요? 네, 기능적 단절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실무자로서 요구되는 역량과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역량은 완전히 다른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실무자의 역량은 혼자서 고객을 설득하고 영업을 따내는 하드 스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관리자의 역량은 팀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소프트 스킬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아무런 연속성이 없습니다. 아하, 무슨 말씀인지 딱 알겠습니다. 축구에 비유해보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매 시즌마다 혼자서 20골씩 쓸어 담는 최고의 득점왕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선수는 수비수를 다 뚫고 골을 넣는 하드 스킬의 스페셜리스트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선수에게 감독 지휘봉을 쥐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최고의 득점왕에게 감독 지휘봉을 쥐어주면 전술이 완전히 붕괴되는 대참사가 일어나잖아요. 선수 21명을 하나로 묶는 소프트 스킬은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주 명확하고 직관적인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뼈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진이나 인사 담당자들도 이 기능적 단절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에이스가 훌륭한 매니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수십 년간 겪어왔죠. 알면서도 왜 계속 승진을 시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타협입니다. 현장의 영업 인센티브 시스템, 즉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유지하려면 보상을 줘야 하니까요. 승진을 안 시켜주면 그 에이스가 경쟁사로 이직해버릴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 팀 전체의 성과를 희생시키는 모순된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이 현실적인 모순을 넘어서 도대체 왜 인류의 조직이라는 곳이 이런 치명적인 결함을 품고도 계속 굴러가는 걸까요? 이 기묘한 조직의 미스테리를 완벽하게 꿰뚫어 본 고전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바로 1969년 로렌스 제이 피터 교수가 발표한 피터의 법칙입니다. 명제는 간단하지만 아주 무겁습니다. 조직의 모든 직원은 자신이 무능해지는 단계, 즉 무능력의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승진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무능해질 때까지 승진한다고요? 그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대리가 실무를 잘하면 과장으로 승진합니다. 과장이 일을 잘하면 부장으로 승진하죠. 이렇게 계속 성공하는 한 승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자신의 역량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직급에 도달하는 순간이 옵니다. 거기가 바로 무능력 임계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 자리에선 더 이상 성과를 못 내니 승진은 영원히 멈추게 되고 결국 퇴직할 때까지 그 무능한 자리에 고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조직의 모든 요직은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한 사람들로 꽉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와, 그 논리대로라면 진짜 엄청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윗선이 전부 무능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면 현실의 수많은 기업들은 도대체 왜 파산하지 않고 계속 굴러가는 걸까요? 피터 교수고 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파산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아직 자신의 무능력 단계까지 승진하지 못한 하위 직급의 직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묵묵히 유능함을 발휘하며 윗선의 혼란을 수습하고 조직을 실질적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아, 결국 지금 조직을 굴러가게 만드는 사람들은 밑에서 피땀 흘리는 실무자들이군요. 이걸 시각적으로 그려보니 정말 아찔합니다. 위로 올라가야만 성공이라는 수직적인 가치관 때문에 사다리를 미친 듯이 오르다가 끝에 닿아서야 비로소 자신이 고소공포증 환자였음을 깨닫게 되는 비극이네요. 내려갈 수도 없고 날 수도 없는 고소공포증 환자를 낭떠러지 끝에 세워둔 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파괴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승진의 정의 자체를 완전히 리브랜딩해야 합니다. 승진은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직종 전환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현실의 인사 시스템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는 뜻인데 실제로 이런 변화를 증명해낸 기업들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저희가 직접 글로벌 빅테크 혁신 기업들의 인사 제도를 취재해본 결과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곳들은 이미 낡은 사다리를 치워버렸습니다. 관리자가 되지 않아도 엄청난 연봉과 권위를 보장받는 전문가 트랙, 이른바 IC 트랙 제도를 도입했죠. 매니저가 되지 않고도 평생 실무자로 남을 수 있는 듀얼 커리어 패스군요. 사람 관리에 소질 없는 천재 엔지니어에게 억지로 팀장, 완장을 채우지 않는 거네요. 네, 코딩과 기획이라는 실무의 끝판왕으로 남더라도 임원급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관리자 트랙과 전문가 트랙, 평등한 두 갈래길을 열어둔 것이죠.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리더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훌륭한 실무자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희생되는 시스템을 멈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은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저희가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한 7가지 질의응답과 3가지 행동 지침을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회사의 억지 승진 강요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피터 교수는 여기서 창조적 무능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본업의 실적은 최고로 유지하되 일부러 책상 정리를 못하거나 융통성 없는 척을 연출하는 겁니다. 아, 실무는 최고지만 관리자로는 부적합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고도의 방어 전략이군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이미 피터의 법칙에 빠진 무능한 팀장 아래서 살아남는 법은 뭡니까? 상향 관리, 즉 어버드 매니저먼트를 하셔야 합니다. 팀장을 비난하는 대신 그가 시스템의 피해자임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일정 조율 등 그의 부족한 관리 역량을 여러분이 직접 보조하는 겁니다. 상사의 빈틈을 내가 메워서 나의 사내 영향력을 넓히는 무기로 삼으라는 거네요. 이거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액션 플랜이 될 수 있겠습니다. 출근 후 무능한 상사의 단점 한 가지를 찾아내서 내 성과로 뒤바꿀 기획을 해보는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도 보시죠. 실무자에서 관리자로 성공적으로 넘어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단연코 에고 죽이기입니다. 혼자 골을 넣는 선수에서 장애물을 치워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코치로 마인드셋을 180도 전환해야 합니다.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올 용기군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액션 플랜 들어갑니다. 나의 무능력 임계점 파악하기. 나는 관리형 인재인가, 실무 마스터형 인재인가, 종이를 꺼내서 객관적으로 강점을 적어보는 겁니다. 훌륭한 접근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질문. 국내 기업에서도 과연 전문가 트랙이 정착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아무래도 직급이 곧 명함이라는 문화가 강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근 대기업과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연공 서열에서 직무 중심 HR 제도로 개편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과도 연결되는데요. 관리자가 안 되면 도태될까 걱정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AI 시대가 오면 단순 실무자가 먼저 잘리지 않을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어설픈 관리자가 AI 시대의 정리해고 1순위입니다.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하드 스킬을 끝까지 갈고 닦는 초일류 실무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생존망입니다. 압도적인 실무 능력이 진짜 방주네요. 그럼 여섯 번째 질문. 회사가 승진을 제안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절해야 합니까? 무작정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명분과 비전이 필요하죠. 기술 분야를 깊이 파서 회사에 명확한 이익과 특허를 주겠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액션 플랜이네요. 다음 연봉 협상 때 단순 승진이 아니라 실무 전문가로서 기여할 구체적 목표를 역제안하기. 완벽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극소수의 훌륭한 관리자들이 가진 공통점은 바로 학습 민첩성과 자기 객관화입니다. 과거의 실무 성공 공식을 미련 없이 버리고 직급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바닥부터 다시 배우는 겸허한 자세를 갖추셔야 합니다. 오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말 깊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심층 학습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문가님이 직접 엄선하신 추천 도서 3가지가 있죠. 네, 엄숙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고전, 피터의 원리입니다. 1960년대에 이미 조직의 바보들을 간파한 책으로 창조적 무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줄리 주오의 팀장의 탄생입니다. 실리콘밸리 디자이너의 생존기를 다룬 책이죠. 맞습니다. 직종 전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완벽한 실무 지침서죠. 마지막 세 번째는 칼 뉴폴트의 딥워크입니다. 수직적 사다리를 타지 않고도 깊은 몰입을 통해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로 살아남는 법을 알려줍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후의 승자 사마이처럼 조직 내 에고를 죽이면서 10년 넘게 버티는 경영학적 지혜나 마키아벨리의 가면 전략을 통한 페르소나 멘탈 관리법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심층 탐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타인이 정해놓은 획일화된 사다리의 끝을 향해 냉목적으로 기어오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영역에서 대체 불가능한 에이스로 춤출 때가 가장 가치 있습니다. 최적의 위치가 곧 인생 최고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오직 위로 올라가는 것만을 성공으로 칭송하는 이 거대한 피라미드식 문화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의 저항을 넘어 학교 교육 단계부터 성공의 형태를 아주 다양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화두를 여러분 각자의 일터와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점 분석 시간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커리어 고민에 명쾌한 해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 발로 뛰며 파헤친 이 깊이 있는 지식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 행복한 경제학은 여러분의 구독을 통해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성장해 나갑니다. 영상 하단의 공유 기능을 통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료나 지인들에게 널리 퍼뜨려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경제 생활, 그리고 똑똑한 직장 생활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장 치열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